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5일 뉴스 12를 시작합니다. 농촌 유학 기획 마지막 순서입니다. 코로나 속의 농촌 유학이 붐이지만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합니다. 국가 차원의 지원이 부족하고 수능 위주 입시 제도 등 남은 과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서진석 기자입니다. 농촌 유학은 지원 기관에 따라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먼저 교육청들이 지원하는 유학 프로그램입니다. 서울에서 전남의 소규모 학교로 6개월 이상 유학하는 경우 전남과 서울교육청이 달마다 최소 6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체류 형태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주선한 곳으로 가족과 함께 이주하는 형태와 농가나 농촌유학센터로 아이들만 유학을 보내는 형태 등입니다. 또 농식품부가 시설과 운영을 관리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전남뿐 아니라 전국 29곳에 설치된 농촌유학센터를 선택할 수 있는데 지자체의 지원에 따라 자부담이 없거나 매달 30만 원 수준의 비용을 내기도 합니다. 지난해 처음 선보인 교육청의 농촌유학 프로그램은 1학기엔 81명이 참가했지만 올해는 200명 넘게 참여하며 1년 새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또 지난해 6개월 넘게 유학을 이어간 학생은 참가자의 70%나 됩니다. 좋은 자연 환경 속에서 다양한 교육 활동과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측면은 이런 학원이라든지 또는 사교육보다 훨씬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 6개월 이상의 농사노촌 유학을 국가 교육과정 속에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장려하게 되면 문제는 역시 예산입니다. 재정 자립도가 6.8%로 전국 최저 수준인 해남을 포함해 군 단위 지자체는 정부 지원 없이 폐교와 지방 소멸 문제를 막기 어렵습니다. 빈집을 리모델링 하려면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고 또 지원하려면 지원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국가 정책으로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예산을 지원을 좀 받고 같이 공동적으로 노력해 나간다 하면 또 농촌 사이에서도 지자체의 인프라나 지원에 따라 주거 환경부터 문화시설까지 격차가 큰 점도 남은 과제입니다. 해남군은 체류비에 더해 집과 일자리까지 지원하지만 교통 등 인프라가 열악하고 순천시는 도농 복합 지역이라 살기엔 편리하지만 지자체 지원은 없습니다. 알아봤더니 다른 지역들은 보통 이제 지원비에서 오버되는 것들은 대부분 지자체에서 다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순천만 그게 없어요. 아이들의 적응도 문제입니다. 서울대연구진이 교육청 농촌유학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변화를 분석했습니다. 삶의 만족도와 자아 존중감은 높아졌지만 학업 스트레스는 소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처럼 학생과 학부모의 고민은 역시 교육입니다. 교사의 세심한 지도와 다양한 체험은 가능하지만 수능 위주의 줄 세우기식 교육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농촌 유학이 지속하기 위해선 현행 입시 제도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앞으로 대학 입시 제도, 대학 서열화의 완화를 통해서 정말 대학 입시에 종속되지 않은 훨씬 자유로운 교육, 자유와 자율 속에서 창의력을 키우는 교육을 지난 10년간 폐교한 학교는 400곳에 육박하고 90% 이상이 지방 학교입니다. 농촌 유학이 도시 학생들의 대안이 되고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공교육 사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선 국가 차원의 관심이 시급해 보입니다. EBS 뉴스 서진석입니다.